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 마. 오늘 일이 많아서 늦는다니까 괜찮아. 제가 따라한 이 대화. 제가 딸 집 화장실에서 직접 들은 사위와 모르는 여자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위가 딸 몰래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와인까지 마시면서 딸을 비웃고 있었다면, 그것도 딸이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속이면서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떨리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아직 믿기지가 않거든요. 2년 동안 완벽한 사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딸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 현실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먼저 제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이런 일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저희 딸과 결혼한 지 2년이 된 사위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딸이 소개해줬을 때부터 정말 인상이 좋았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단정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해요. 딸이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라고 하면서 데려왔는데 정말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따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와 저는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바로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왔고, 그 후로도 명절마다 꼬박꼬박 인사드리러 오고, 정말 아들처럼 잘해줬어요. 저희 부부 생일도 절대 잊지 않고 챙겨주고, 어버이날에는 항상 카네이션과 함께 선물을 준비해서 와주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심했었거든요. 아,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었어요. 특히 딸에게 정말 잘했어요. 결혼 기념일마다 깜짝 이벤트 준비해주고, 딸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행 계획 세워서 기분 전환시켜주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거든요. 딸 생일 때는 몇 주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서 깜짝 파티를 준비해주고, 딸이 좋아하는 레스토랑도 예약해주고, 정말 로맨틱한 남편이었어요. 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고 마사지도 해주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주고, 딸이 친구들과 만날 때도 편하게 놀고 와. 나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라고 하면서 전혀 구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 마음 편히 놀고 와라고 격려해주고, 주말에는 함께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정말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했거든요. 사실 결혼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줬는데, 딸이 엄마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 저희도 해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3주에 한 번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도 딸이 워낙 제 손맛을 좋아해서 가끔은 이렇게 해다 주곤 했어요. 그날은 갈치조림이랑 시금치나물, 연근조림, 그리고 새로 담근 깍두기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치도 직접 시장에서 사다가 비린내 안 나게 손질하고, 시금치도 하나하나 다듬어서 깨끗하게 씻고, 연근조림도 딸이 좋아하는 맛으로 달달하게 졸였어요. 깍두기는 일주일 전에 미리 담가놨는데, 딸이 엄마가 담근 깍두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거든요. 반찬통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우리 딸이 맛있게 먹겠다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사위도 제 반찬을 정말 좋아해서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항상 칭찬해줬거든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그날은 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해서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날 저녁에 전화했을 때도 엄마 내일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연락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전에 엄마 그냥 언제든지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미리 연락 안 하셔도 돼요라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딸이 오늘 발표 잘했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맛있는 반찬 보면 기분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딸네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2시 30분 정도였어요. 딸은 당연히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사위도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사위는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나 7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반찬 갖다 주고 오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반찬 넣어두고 나오곤 했거든요. 왔어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대신 조용히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오려고 했어요. 현관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딸네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역시 딸이 집안일을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테이블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소파도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고 가져온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좀 가득 차 있더라고요. 딸이 요리를 자주 하나 보다 싶었어요. 정리해서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넣을 공간을 만들어야 했어요. 우유통도 옮기고 야채통도 다시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하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갈치조림은 김치 냉장고에 넣고 나물 반찬들은 일반 냉장고에 넣고 깍두기는 김치칸에 넣고 반찬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딸이 퇴근해서 냉장고 열어보면 깜짝 놀라겠지.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찬을 다 넣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깐 들렀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좀 멀어서 미리 가두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딸네 집 화장실은 현관 입구 쪽에 있어서 거실이나 주방 쪽 소리가 잘 들리는 구조예요. 평소에도 딸이 엄마 화장실에서 거실 소리가 다 들려요라고 했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용무만 보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남편이랑 함께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마실 계획이었거든요.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띠리리리 하는 그 전자음 소리 말이에요. 그 순간 누가 오지? 하고 생각했어요. 딸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건가? 아니면 사위가 뭔가 가지러 온 건가? 아니면 택배기사님이 온 건가? 하지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으니까 딸이나 사위가 온 게 분명했어요. 택배기사님이 비밀번호를 알 리는 없으니까요. 딸이 발표 끝나고 일찍 들어온 건가? 아니면 사위가 점심시간에 뭔가 가지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누군가 왔으니까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들린 목소리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여자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더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사위 목소리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2년 넘게 들어온 목소리니까 틀릴 리가 없었어요. 걱정 마. 오늘 일이 많아서 늦는다니까 괜찮아.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서 손으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들어오는 소리까지.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누구한테 들킬까봐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위가 딸이 늦는다고 안심시키는 것까지. 그 순간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화장실에 갇혀 있고 사위는 다른 여자와 함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쿵쿵쿵 하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릴 정도였어요. 떨려서 화장실 문고리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계속 숨어 있어야 하나? 아니면 나가야 하나? 하지만
나간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사위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오해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대화는 명확했어요. 특히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말은 정말 의미가 분명했잖아요. 거실에서 소파에 앉는 소리, 텔레비전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집에서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여기 정말 아늑하네. 인테리어 센스 좋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처음 와본 것처럼 집안을 둘러보는 것 같았어요. 사위가 그치? 우리 집사람이 정성 들여서 꾸몄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딸이 정성 들여 꾸민 집에서 딸을 가리켜서 집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여자와 정말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어요. 그리고 여자가 음료수 있어? 라고 물으니까 사위가 와인 어때? 좋은 와인이 있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딸이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와인일 텐데. 그걸 다른 여자와 마신다는 거잖아요. 여자가 좋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와인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건배하는 소리까지.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건배. 응, 건배.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계속되어 온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자가 요즘 집사람은 어때? 의심 안 해? 라고 물으니까 사위가 전혀. 워낙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딸이 바쁘다는 걸 이용해서. 더 충격적인 건 사위가 너무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거든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우리 딸을 순진하다, 의심할 줄 모른다고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딸을 믿고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위가.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화장실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변기 물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정말 나가야겠다 싶었어요. 어떻게든 들키지 않고 나갈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에서 현관으로 가려면 거실을 거쳐야 했어요. 그들이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저를 못 볼 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냥 나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할 것 같았어요. 사위가 다른 여자와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기로 했어요. 조용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사위와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정말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는 둘 다 얼어붙더라고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특히 그 여자의 표정이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입도 벌어진 채로 말을 못하고 사위는 완전히 얼굴이 하얘져서 어머니 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의 정적이 정말 몇 초였지만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정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와인잔을 테이블에 급하게 내려놓는데 손이 떨려서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어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가방을 급하게 들고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면서도 손이 떨려서 가방 끈이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정말 도망치듯이 현관으로 뛰어가더라고요. 하이힐 소리가 딱딱딱 하면서 정말 급하게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당황할 이유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들고 나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목소리도 떨리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정말 급했나 봐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여러 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뭔가 숨기고 있구나, 들키면 안 되는 관계구나 하는 생각이. 여자가 나간 후에 거실에는 저와 사위만 남았어요. 사위는 여전히 얼굴이 창백한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몇 초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사위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사위가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건 저희 회사 동료예요. 직장 동료.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하는데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집에서 함께 작업하려고 했어요. 집에 갈 데도 없고 해서 여기서 남은 업무를 더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저와 이야기할 때 항상 눈을 마주치면서 당당하게 말했는데 정말 그냥 업무 때문에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더 떨리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업무 때문이라고. 그럼 왜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한 말은 뭐죠?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한 말은 사위가 계속 변명을 하는데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그냥 업무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와인은 그냥 갈증이 나서 집에 음료수가 없어서 말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변명들이었어요. 업무를 하는데 와인을 마신다고. 그것도 오후에.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평소의 사위라면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정중하게 사과했을 텐데 그날은 계속 변명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동료 관계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거든요. 그들의 대화를. 의심 안 해? 너무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거든. 이런 말들을. 사위가 계속 변명을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설명드릴게요. 사위가 제 앞으로 다가오면서 말하는데 저는 그냥 거기서 나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집에 한 분이라도 더 있을 수 없었어요. 사위와 마주보고 있는 것도, 사위의 변명을 듣는 것도, 모든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현관으로 향했어요. 사위가 뒤따라오면서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설명드릴게요라고 하는데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일 화가 났던 건 사위가 딸을 속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딸은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집에서 다른 여자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신발끈도 제대로 묶을 수가 없었어요. 사위가 어머니, 잠깐만요. 정말 오해세요라고 하면서 제 뒤에서 말하는데 저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말 업무 때문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변명을 해도 제가 들은 그 대화들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사위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쳤어요. 아파트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벽에 기대서 서 있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도 정신이 없었어요. 1층에 도착해서 아파트 로비를 나가는데 앞이 잘 안 보였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도 비틀비틀했어요. 길 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집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런 사람을 내 딸이 믿고 살고 있다니.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년 동안 완벽한 남편, 완벽한 사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딸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한 말과 사위가 딸을 순진하다고 비웃은 말이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딸을 속여왔다는 뜻이잖아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벌써 왔어. 빨리 왔네라고 반갑게 맞아주는데 저는 응 이라고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딸 좋아했겠다. 반찬 뭐 해갔어? 남편이 물어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갈치조림이랑 나물들. 아이고 고생했네. 앉아서 쉬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남편에게라도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은 사위를 정말 아들처럼 좋아하거든요. 아들이 없어서 아쉬워했는데 사위가 와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남편께 어떻게 말해야 하죠? 계속 딸의 평소 말들이 떠올랐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 지내요. 싸우지도 않고. 신랑이 정말 다정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그날 저녁 8시쯤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반찬 갖다 주셨어요? 신랑이 어머니 오셨다 갔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사위가 딸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혹시 제가 본 것에 대해서도 말했을까? 응. 냉장고에 넣어뒀어. 고마워요, 엄마. 갈치조림 해주신 거죠? 냄새만 맡아도 알겠어요. 딸이 정말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평상시와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지금도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딸에게 바로 사실대로 말하기. 사위와 먼저 진지한 대화해보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보기. 딸의 행복을 위해 모른 척하기. 저는 지금 정말 갈등하고 있어요. 어떤 게 딸을 위한 일일까요?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들려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